정관용입니다에서 준비한 기획 코너 계류법안 심폐소생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터지면 각종 법안들 우후죽순 발의는 됩니다. 근데 실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법안들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이 코너를 기획했어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된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최재성 의원이 오늘 첫 시간에 초대됐는지 본인은 알고 계시죠? 그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최재성 의원이 뭐 했지?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 우선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이름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생년월일 2018년 10월 8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같은 당 의원 21명 계류일 30일 서랍 속에 잠든 민생법안들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구하는 법안은 120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게 만들자. 네,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에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인데 사실은 이게 국회법 개정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내용을 좀 방금 50만 명 이상 120일 이런 얘기 나오던데 무슨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선 법안 발의는 정부 내지는 국회만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법안의 처리, 입법은 국회만 할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법안 혹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법안 또 민생 법안 등이 정쟁 내지는 여타의 사유로 마냥 늘어지고 네네.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입법권은 보장하고 존중을 하되 그렇게 너무 이렇게 천연되고 계류가 길어질 경우에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명령하는 일종의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보완 방식, 예. 그것에 해당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특정 법안에 대해서 지지 찬성하는 국민들이 서명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 서명 운동은 누가 합니까? 전자적 방식으로. 전자 서명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도 예.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인터넷 공간 이런 공간에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 이제 동의한 국민들 숫자가 50만 명이 넘어가면 근데 그런 이 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누구든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창을 열어가지고 네네. 5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모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19세 이상 50만 명이 이제 특정 법안에 대한 지지나 뭐 찬반이 아니고 이 법안 빨리 처리하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19세 이상 5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예. 국회는 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강제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걸 법안에 명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개정안을 통과시키든 통과시키지 않던 간에 처리는 90일 안에 해라.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예. 90일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벌칙장은 없는데요. 국회에서 그거는 이 법이 도입이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시할 수가 없다. 예. 네. 무시가 아니고 이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왜 국민 발안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그렇습니다. 예.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근데 예. 지금 이제 그 권한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없지만 그렇습니다. 빨리 처리하라는 명령 정도는 만들어 보자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이 입법권을 사실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불투명하니 예. 현재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을 하되 네. 발의는 국민들이 못해도 기입법된 것 중에 중요 법안은 국민 명령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국회법 체계에서는 법안이 발의돼서 처리될 때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 청취자분들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거 좀 우선 소개해 주세요. 우선 이제 의원이 이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냥 뭐 자꾸 정도 이렇게 낱말 바꿔가지고 하는 거야 금방 하지만 예산이 부수되거나 이러면은 꽤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리고 네. 국회 입법지원처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예. 요 기간을 빼더라도 상임위에서 180일 6개월이란 말이에요. 일단 발의되면 예. 상임위에서 6개월, 6개월.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상임위에서 6개월 이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심의 처리를 마쳐야 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법사위가 90일. 90일, 예. 3개월. 3개월이죠. 그럼 법사위가 통과되면 본회의로 가잖아요. 예. 본회의는 법사위 통과 이후로 45일. 그게 다 제한 규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넘길 수 없다. 60일입니다. 45일이. 본회의에서 또 60일, 두 달이네요. 예. 그러면 상임위 6개월, 거의 1년 걸립니다. 상임위 6개월, 법사위 3개월, 본회의 2개월. 네네. 합하면 11개월. 네. 근데 그거는 제한 규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6개월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건 아예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가타부타 결론 내려면 아무튼 6개월 이내에는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라.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법사위는 3개월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건 뭐예요? 여야가 막 이렇게 대치하면 국회 선진화법 뭐 해서 무슨 신속 처리 안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예. 빨리 하라는 규정이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의 찬성이 있었을 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임위 180일, 그거예요. 법사위 90일이고요. 나머지는 그런 규정도 없어갖고 그냥 마냥 그냥 늘어뜨릴 수가 있고요. 이제 국회가 그 4년이 종료되면 그때는 이제 폐기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이 무수하죠. 이게 신속 처리 안건이 됐을 경우 11개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대개하기 위한 요건도 의원 상임위의 경우에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돼야 1년 안에 빨리 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서 처리된 것 솔직히 한 손가락밖에 안 되잖아요. 몇 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모든 발의된 법안은 이런 제한 규정조차 없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끌게 되면 4년 그냥 묵다가 임기 만료 폐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50만 명이 서명만 받으면 기존의 신속 처리 안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국회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개정해 보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상임위에서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어렵죠.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쟁이 되거나 이렇게 천연이 됐을 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너무 길지만 사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5분의 3 이상 확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직접 명령하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2018년 11월 5일 기준으로 11,000건이 있답니다. 20대 국회 시작한 지 사실 우리 오래 안 됐거든요. 11,000건. 계류 법안이 1,000건이 넘는 상임위가 몇 군데 있어요. 법사위가 1,112건, 행안위가 1,483건, 보건복지위, 환노위 이렇게 네 군데가 1,000건 이상씩 있고 말이죠.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로는 이제 경쟁적으로 법안을 이제 이 17대에 비해서 18대에 비해서 19대, 20대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발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죠.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입법의 질, 실제로 이제 필요한 입법이냐, 아니면 자꾸 정도나 용어 정도 이제 바꾸는 거냐, 수정하는. 혹은
미투법이라든가 또 뭐 가끔 이제 병역 관련된 거 이렇게 뉴스가 되면 그런 이제 조금 뉴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몇십 건씩 이제 동시에 의원들이 유사한 법을 발의한다라든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네, 그래서 요런 건 이제 질적 문제가 있는데요. 예. 요것과 또 하나는 아무튼 그래도 법안을 발의 많이 한다는 것은 예. 구석구석 그래도 의원들이 입법 요소들을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좀 같은 결은 아니지만 네.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부가 제출한 정부 입법도 포함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국회에는 정부가 제안하는 법 그 개정이 많습니까? 의원 입법이 많습니까? 당연히 의원 입법이 많습니다. 의원 입법이 많고. 그 전에는 정부가 많았고요. 이제 의원 입법이 지금은 더 적어도 많아졌다. 17대 이후로는 아주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네. 최 의원 지금 4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이 그동안 발의했다가 그냥 안 되고 폐기된 것들도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건 꼭 됐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고위공직자 임금 제한에 대한 법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임금을 제한하자. 예. 보수 제한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특별법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의 임금이 우리 소득 대비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게 있고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세비 이외에 이제 경비라든가 또 정책 그 보조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이렇게 여러 항목이 너덜너덜 있는데 네. 이것을 좀 간명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4인 가구 평균 소득의 2.5배를 넘지 못하게 해보자. 그러면 뭐 지금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연봉.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책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좀 경쟁을 해라. 예. 정책 연구를 열심히 하는 의원하고 그렇지 않은 의원하고 똑같이 그냥 동일하게 지급해버리면 지금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예. 경비 등에 대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를 해서 이것을 차등 지원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의원들이 또 불이익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나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기름값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도 실제로 쓴 만큼 활동한 만큼 줘야죠. 예, 보전을 해주자. 그게 아니라 또 이것도 월 얼마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리가 짧던 멀던 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방의원님들은 차를 잘 안 쓰니까 네. 오히려 이제 유류 지원비가 좀 충분하거나 남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분은 오히려 또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건 사후 처리하는 뭐 이런 등의 이제 이 심의위원 단위를 만들어서 차등 지급하고 사후 보전하고 세비는 총액을 국민들 4인 가구 평균 소득의 2.5배를 넘지 않게 이런 거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예를 들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거나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 이 최대주주거나 이런 데는 주주제한권을 활용해서 고위 임원들의 이게 경영이 어렵고 적자나고 하니까 이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이 이제 자금 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고액 연봉 받아갔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가 전형적으로 막 4억씩 막 받아가잖아요. 이거는 최대 주주는 사실은 국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위 임원들 최대 주주인 경우 우리 국책은행이 이거는 주주 제한권으로 제약을 하자. 이런 법을 꽤 오래 준비해서 했는데 심의도 안 되고 그냥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심의도 안 됐어요? 예. 상임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자기들 월급 깎겠다 그러니까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군요. 뭐 하여튼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너무 다른 이렇게 공직자들 광범위하게 제가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내신 법안은 아까 소개를 들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뭐 한 30여 명 같이 지금 뭐 서명해서 발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거 보통 발의할 때 타당 의원들도 좀 같이 동참하도록 해서 여야가 함께 이렇게 발의하는 이런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법안은 혹시 그렇게 노력 안 해보셨어요? 다른 당 의원들한테 접촉 안 해보셨어요? 우선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오래 걸린다고 봐요. 이 법이 통과되면 신속 처리 기간이 짧아지지만 예. 이 법 자체가 사실은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이 돼야 예. 통과도 조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우 어렵고 긴 지금- 과정이 기다리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반대합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예. 야당이 사실 뭐 시비를 떠나서 지금 국회가 생산적으로 좀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쟁이 이제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법에 대한 이제 받아들이는 때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야 이거 밀어붙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여당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주체는 국민인데 음. 조금 그런 괜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발의를 하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설득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우선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 이것부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어려운 법을 좀 했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사립학교법이 이제 아주 첨예한 반대 속에서도 네. 하여튼 진행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도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사실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전두환법 통과해라 이게 아니고 네. 국민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명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 여론들이 뒷받침이 되면 이것은 의외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그냥 뭐 민주주의적 상식으로는 뭐가 됐건 바로바로 표결에 붙여서 과반 안 되면 그냥 폐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국회는 기본적으로 표결에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표결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입법 보완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것을 국회 내에서 의원끼리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그것이 지켜질지 또 하나는 그것이 장단점이 또 양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위임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을 국민 참여로 조금 더 좀 뭐 본질적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개입의 통로를 알겠어요. 하나 열어줘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고요. 이 법이 논의돼서 일부 좀 수정이 되더라도 만약 처리가 된다면 저희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는 조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빨리 이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 심폐소생 촉진법이고 그러니까요. 또 국민들께서 모든 법을 예. 또 여러 법을 이렇게 50만 명씩 서명해서 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슈가 매우 딱 중요한 되는, 그렇죠. 법에만 국민들의 직접적 개입이 있겠죠. 저희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어요.